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복리시설에 관한 질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번에 양가로 1번 보면 1번, 2번은 제가 이제 이 법령 규정에 따른 복리시설의 종류가 뭐가 있나 해서 쭉 해서 1번하고 2번 쭉 기술된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이제 복리시설 중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 양가로 2번에 주민공동시설 지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리시설 중에 이제 보면 첫 번째 저희가 주민공동시설이다 해서 질문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부분들. 자, 일단 여기 이제 주민공동시설 보시면 세대수가 저희가 10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합니다라고 해서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면 지문을 이제 보시면 1번에 관한 부분에서 일단 주민공동 면적은 제가 100세대 이상 그래서 주민공동시설은 세대수가 저희가 100세대 이상이다 해서 지문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 일단 1번 일단 세대수만 해서 일단 저희가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라면 해서 면적 관련 규정에서 1번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2번하고 저희가 3번 정리하고 3번에 이제 하나 볼 거는 그럼 여기 이제 100세대 이상의 경우라면 해서 세대수별 설치되는 저희가 주민 공동시설의 종류에서 지문 3번에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대상 세대수가 최소 150세대 이상에서부터 500세대 이상까지입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이제 150세대 이상이면 해서 설치되는 부분인데, 자, 100세대 이상이면 설치하는 최세대수가 저희가 150세대 이상이면, 그 다음에 저희가 300세대 이상이면, 그리고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해서 이 최소 대상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으로서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 300 이상, 500세대 이상이면 어떠한 종류는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 세대수별, 이 세대수별 설치되는 대상 주민공동시설의 종류가 무엇이 있나 해서 한번 질문을 살펴보시는데, 그래서 일단 보면 150, 300, 500세대 이상 공이다 공통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150, 300, 500에 공통으로 모두 다 들어가는 대상 주민공동 종류는 두 가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은 150에 가면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는 지금 150, 300, 500 이상 어느 경우든 다 들어갑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요 두 개를 뺀 다음에 일단 나머지 그러면 150 이상은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고요. 30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외로 하나를 더 넣죠. 그러면 300세대 이상이면 여기 두 가지에다가 뭘 하나 더 넣습니까? 여기는 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300세대 이상이면 세 가지죠.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500세대 이상이면 그럼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50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에다가 두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주민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500세대 이상이면 두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00세대 이상이면 여기는 여기 작은 주민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이죠.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주민운동시설과 그리고 주민운동시설과 저희가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저희가 집어넣게 돼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대상 세대 수별에서 150에서 500 이상 공통 두 가지는 다 들어가고요. 그 중에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하나 추가해서, 그리고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라면 이
세 가지 어린이집에다가 몇 가지를 더 추가하면 되는데 이때는 주민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을 추가한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세대수별 이 대상 세대수별 설치되는 대상 면적 규정에 따른 지문이 뭐가 있나 해서 이 지문 하나 정리를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문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지문들 쭉 해서 한번 나머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요. 7번 이제 보시면 그 주민공동시설 중에 이제 보시면 기역의 경로당, 니은, 어린이 놀이터, 디귿, 어린이집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주민공동시설 중에 이제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이제 주민운동시설까지 관련한 뭐 설치에 관한 규정 잠깐 정리하고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 요거만 잠깐 볼까요? 자, 경로당입니다. 제가 이제 주관식이 나오다 보면 이걸 좀 설명을 드리는데 경로당이란 지문을 요거 경로당이란 지문을 이거를 경로당이란 지문을 기입형으로 혹여 써야 될 경우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험은 2차인 경우는 실무 본격 각각 40문제씩 주관식 기입형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중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주관식으로 써야 될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나왔다면 이러한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만약 경로당을 기입형으로 써야 될 지문에 만약에 이거를 노인정으로 쓰면 요거는 된다 안 된다? 요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현재 아파트에 가보면 이 경로당 또는 노인정이 이제 보시면 그 현판이 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냐면 10군데 아파트면 거의 8, 9 정도 거의 대다수죠. 8, 9개 정도의 공동주택 아파트가 다 뭘로 된 현판이 경로당이 아닌 노인정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에 다니면서 봤던 지문이 경로당이라는 건 배웠습니다. 막상 쓰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경로당이 아닌 노인정으로 써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입형으로 물었을 때는 반드시 노인정이라고 쓰면 X입니다.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나 서로 간에 일반이 의사소통한 데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기입형으로 써야 될 경우는 반드시 노인정은 절대 안 돼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전에 법령 자체도 노인정이라는 지문이었던 거를 경로당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노인정 경우는 같은 의미가 아닌가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여 써야 될 기회가 온다면 절대 노인정으로 쓰게 되면 일단 정답에는 분명히 틀리고 법도 노인정에서 용어 자체를 경로당으로 이 용어 자체를 바꿔놨기 때문에 써야 될 경우가 온다면 반드시 뭘로 써야 돼요? 경로당으로 써야 된다는 것만 좀 주의하시고요. 유치원은 저희가 세대수만 기억하실 거예요. 일단 유치원은 이제 보시면 유치원은 이제 보시면 저희가 유치원은 이제 보시면 2000세대 이상입니다. 2000세대 이상 주택등을 거주하는 경우라면 해서 유치원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2000세 저희가 보시면 이전에 부대 시설 중에 했었던 것 중 하나 있었죠. 그것만 잠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희가 안내 표지판은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자 그래서 안내 표지판은 제가 세대 수가 300세대 이상이었었고요. 지금 여기서 보건 유치원이죠. 유치원. 그럼 유치원은 여기 세대 수가 몇 세대? 저희가 2000세대입니다. 2000세대 이상이면 저희가 유치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세대 2000세대 이상 하나 정리하시고요. 근린생활 유치원은 보시면 제가 양가로 4번 나와 있는 부분에서 유치원은 일단 세대 2000세대에서 뭐 여기 조금 어렵게 물어보면 유치원은 보시면 유치원은 세대 수를 물어보는 건 좀 가장 평이하고 쉬운 거고요. 조금 어렵게 들어간다면 2000세대에서가 아니라 그 지금 1번의 지문 외로 지문 저희가 동그라미 2번이죠. 2번. 유치원을 유치원 외의 용도 복합으로 건축. 그러니까 이 하나의 건물을 지었어요. 하나의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다가 이 하나의 건물에 여기 유치원을 지으러 갑니다. 그러면 유치원만 다 지을 수는 없다 보니까 유치원과 하나의 건축물에 다른 대상의 시설을 지을 수 있나? 네. 그런데 이 유치원과 복합으로 건축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를 법에서는 이거다가 몇 가지를 정해놨어요. 그러면 복합으로 건축할 대상 시설물의 종류는 몇 가지냐 그래서 지문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해서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해서라고 돼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 5가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복합으로 건축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를 딱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이제 5가지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료시설부터 해서 근린생활시설까지 주의해서 보고요. 그러면 이 복합으로 건축했을 이 5가지 방금 봤죠? 5가지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이 유치원 용도의 바닥 면적은 당해 건축물 여기 당해 건축물 여기 연면적이죠.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 당해 건축물 연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면적 합계 얼마?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서 연면적 2분의 1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조금 어렵게 물어보면 단순하게 가장 평이하게 낸다면 세대수를 물어보지만 조금 어렵게 들어간다면 유치원과 함께 지을 수 있는 이 5가지 대상 시설과 그리고 유치원 용도 바닥 면적은 연면적이 얼마? 2분의 1이다. 요 지문까지는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지문을 마무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단 보죠. 계단. 그래서 일단은 보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복리시라고 하는 지문 하나 정리했고 계단. 자, 계단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계단은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2번인데 여기는 양가로 1번 좀 주의해 두시게요. 여기는 계단에 가보면 제가 유효폭과 단 높이와 단 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저희가 2가지 공동으로 생각하는 계단과 그리고 세대 내 계단 또는 건축물의 5개 계단이다. 그래서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같은 여러분이 보시면 이거는 쉽게 뭘 생각하실 수 있냐면 자, 제가 10층에 살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통해서 10층까지 가고자 할 때 그 계단을 머리에 떠올리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유효폭은 얼마요? 120cm 이상이다. 그래서 공동 보통 성인이 이렇게 서로 비껴갈 수 있게끔 해서 너비를 120cm 이상이고요. 단 높이나 단 너비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단 높이냐 계단이 있으면 여기 지금 단 높이라고 하는 건 여기를 말합니다. 높이라는 건 여기 요 높이 여기를 저희가 단 높이 여기를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가 여기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단 너비라는 건 여기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를 저희가 단너비다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는 계단의 유효폭은 저희가 120cm 이상이고요. 단높이는 18cm 이하, 단너비는 26cm 이상. 그래서 120m 이상, 18cm 이하, 26m 이상에서 단너비는 이 너비를 단너비라 합니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18, 26이고요. 그런데 세대 내 계단 또는 건축물의 5개 계단이라면 유효폭은 90, 단높이는 20, 단너비는 24 이상이다 해서 하나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 자,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보시면 난간 등에 가보면 양가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택가나 건축물 또는 5개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콘크리트 파손, 재료는 콘크리트 그리고 파손되는 경우에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하게 설치할수록 설치합니다. 봐주시고요. 난간에 이제 보시면 2번에 이제 보면 난간의 높이와 난간의 간살의 간격 2가지만 잠깐 보죠. 지문은. 자, 난간의 높이란 건 제가 바닥면에서 몇 cm 이상이냐면 120cm 이상입니다. 그래서 난간의 높이란 건 난간. 여러분들 보시면 난간은 해서 난간의 높이는 제가 이제 보시면 난간의 높이는 보시면 여기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난간의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입니다. 이 높이를 요거를 저희가 120cm 이상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난간의 높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일단 원칙은 120cm 이상이고 세 가지의 경우인가요. 그래서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계단 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 설치하는 난간.
원칙은 난간은 120cm 이상입니다만은 방금 봤던 세 가지 경우에 따라 설치된 난간이라면 그때는 몇 cm로 할 수 있다? 9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120cm 이상입니다만 예외적으로 방금 봤던 대로 원칙은 120이지만 예외적인 방금 봤던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하나면 그때는 얼마를 이때는 저희가 90cm 이상으로 난간의 높이를 할 수도 있다 해서 하나 봐두시고요. 자, 난간의 간살. 간살이란 걸 뭘 말하냐? 요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단 있으면 쭉 걸어가다 보면 여기 요걸 이 부분 요거를 요거를 간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간살과 간살의 간격, 요 간격입니다. 요 간살과 간살 사이 요 간격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요 간격은 저희가 센치가 이 간살과 이 하나의 간살과 간살 사이 간격은 저희가 10cm 이하인데 중요한 건 센티미터 10cm 이하입니다. 그런데 안목치수란 거 용어입니다. 용어 수치가 여기는 10도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여기 안목치수란 거 돼서 안목치수 저희가 10cm 이하다. 그래서 안목치수란 건 눈으로 보았을 때요. 눈으로 보았을 때 몇 cm 이하더라? 10cm 이하입니다. 그래서 일단 난간은 원칙은 120이고요. 예외적인 경우라면 90cm. 그리고 난간의 간살이란 건 이걸 말합니다. 간살은 얼마? 10cm 이하인데 그 10cm는 뭘로 기준을 삼더라? 저희가 안목지수입니다. 안목지수 10cm 이하로 합니다 해서 지문 2번에 1번과 2번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바닥 구조입니다. 바닥. 바닥은 지금 공동체 세대 내 층간 바닥은 근데 여기서 이제 층간 바닥에 어떤 바닥은 빼냐면 화장실 바닥은 이 규정에서 제외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닥 구조입니다. 바닥 구조. 자, 볼까요? 바닥 구조. 바닥 구조는 지금 나와 있는 지문으로 가면 바닥 구조는 지문에 1, 2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조건 모두라고 있어요. 바닥 구조는 두 가지 조건 모두요. 모두를 충족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구조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저희가 그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여기 두 가지라는 걸 일단은 보시면 두 가지라는 건 그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얼마입니까? 저희가 슬래브 두께는 저희가 210mm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10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입니다. 210mm가 되고요. 라멘 구조다 그래서 보화 기둥을 통해 내력이 그 건물의 힘이 전달되는 구조를 저희가 라멘 구조죠. 그래서 공동택은 보시면 저희가 라멘 구조죠.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동택 보화 기둥을 통해서 건물의 자체 힘을 집안으로 전달해주는 저희가 라멘 구조인데 여기는 단서를 라멘 구조로 하게 되면 이때 슬래브 두께가 210이 아니라 지문에 나와 있는 얼마입니까? 150mm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는 150이 나오려면 뒤에 플러스 무슨 구조가 나오면 여기 저희가 라멘 구조입니다. 라멘 구조. 라멘 구조의 경우라면 해서 이때는 저희가 150mm 이상입니다라고 해서 여기는 일단 슬래브 두께와 그리고 플러스요. 여기는 슬래브 두께만이 슬래브 두께와 플러스 모두라고 그랬죠. 슬래브 두께도 충족하지만 저희가 동그라미 2번이 바닥 충격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 바닥 충격음에 관한 요 조건도 저희가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닥 충격음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일단 동그라미 지문 2번에 가보면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 그래서 바닥 충격음 두 가지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경량 충격음 그리고 저희가 중량 충격음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경량은 이제 보시면 지문에 나와 있죠. 지문에 가보면 양가라 동그라미 2번에 양가라 가보면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 바닥 충격음을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음 바닥 충격음을 저희가 중량 충격음이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용어 정의도 중요하고요. 그러면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은 결국 충격음이다 보니까 경량 가볍고 딱딱한 무겁고 부드러운 해서 이 충격음은 여기는 저희가 58dB 이하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저희가 50dB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 조건 모두 슬래브 두께와 바닥 충격음 모두를 충족을 한 바닥 구조라는 겁니다. 이건 둘 중에 슬래브 두께나 바닥 충격음의 둘 중에 하나가 있는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세요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 하나 정리하고요. 자, 이제 그 부분 하나 정리해서 부분 나올게요. 여기 이제 바닥 층간 바닥에는 뭐 넣어서 뺀다고 그랬나요? 저희가 화장실 바닥은 제외한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벽체 및 창호. 그래서 일단 1번에 자, 1번에 보면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는 공동택의 세대수가 몇 세대? 50세대 이상. 50세대 이상 공동을 건설한 경우 벽체의 접합 부위나 난방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에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춥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대수 500세대 이상을 꼭 하나 기억하셔서 일단 6번에 1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 여기 이제 지문에 조금 어렵게 물어본다면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춘 공동체 세대수를 물어보게 되면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을 선택 기입형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지문 2번에 1항에 해당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 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 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 부위, 지하주차장, 승강기홀의 벽체 부위 등 결로 취약 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한다. 그러면 이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시켜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서 세대 내의 거실에서부터 승강기홀의 벽체 부위 등에 관한 2번 지문을 조금 이거를 지문으로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서술형이 됐든 또는 기입형이 됐든 이 지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면 벽체 창호 등에 관해서 보시면 결로 방지 관련 상세도입니다. 그러니까 결로 방지 관련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는 보면 결로 방지 관련해서 보면 세대수를 물어보면 저희가 500세대 이상은 큰 무리였고요. 문제는 500세대가 아니라 그러면 결로 방지 관련 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이때 상세도는 어디를 대상으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작성할 거냐. 그래서 세대 내의 거실에서부터 승강기홀의 벽체 부위란 요 지문을 좀 어렵게 물어보면 그 지문을 가지고 어렵게 물어볼 때 그걸 좀 주의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저희가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및 기준이다. 그래서 05번에 나와 있는 지문인데요. 자, 일단 1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관리 기준 등 공동택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관련 성능 등급 인정의 유효 기간 등에 관련해서 성능 등급 인정의 성능 등급의 인정의 유효 기간 등에 관해서 보면 양가로 2번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보면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에 공동택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 등급 인정의 유효 기간은 그 성능 등급 인정을 받은 날부터 몇 년? 5년으로 합니다. 5년. 2번에 1번 나와 있고요. 2번. 자, 공동택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 등급 인정받은 자 1항에 따른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이 경우 연장되는 유효 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 그래서 여기 양가로 지금 2번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5년으로 한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5와 3년, 5년과 3년 밑줄 하나 꼭 그어서 이 부분 정리 좀 해두시고요. 자, 출입문.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출입문 잠깐 볼까요? 출입문. 자, 출입문. 자, 출입문 하게 되면 일단은 보면 지문에 1번부터 해서 1, 2, 3번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면 용어를 조금 일단 용어와 수치인데요. 그래서 1번에 자, 주택단지의 각동 출입문에는 각동 출입문을 설치한 유리는 안전유리입니다. 그러면 출입문 관련의 유리는 저희가 안전유리입니다. 안전유리. 그러면 말 그대로 지문은 안전유리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유리는 어떤 기준을 정하고 있냐. 그래서 양가로 가보면 여기 양가로 가면 안전유리 가면 양가로 가보면 45kg의 추가 75cm 높이의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다. 그래서 45kg 여기는 45kg의 추가 몇 cm? 75cm 높이의
낙하는 충격량에 관통하지 않은 유리를 무슨 유리? 이거를 저희가 안전유리라 합니다 해서 지문을 정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주택가는 각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 등과 각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전자출입 시스템이라면 뭡니까?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전자출입 시스템. 그래서 근래지는 공동체, 근래가 벌써 오래전 몇 년 됐지요. 이와 같은 전자출입 시스템은 대부분 공동체에 다 짓게 되면 그와 같은 전자출입 시스템을 통해서 출입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방금 봤던 지문이죠. 여기 전자출입 시스템. 방금 봤던 대로 여기 전자출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자출입 시스템이요. 이 전자출입 시스템 양가로서 한번에 가보면 그래서 이에 따라 설치된 전자출입 시스템은 화재 등 비상시 소방 시스템. 그래서 전자출입 시스템과 저희가 소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자출입 시스템과 소방 시스템인데 그러면 전자출입 시스템과 소방 시스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전자출입 시스템과 소방 시스템을 연결한 이 용어를 뭘 하나? 그래서 전자출입 시스템과 소방 시스템과 모하여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린다. 그래서 연동이라고 표현됐어요. 연동돼요. 그래서 이 전자출입 시스템과 소방 시스템 연결시켜 요거를 연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연동. 그래서 여기는 지문 연동하여 지문에서 연동하에 연동이라는 지문 요거 하나 좀 주의해 두십시오, 부분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출입문은 세 가지입니다. 안전유리 관련 규정에 따른 이 수치 두 가지와 그다음에 지문은 전자출입 시스템 그리고 소방 시스템인데 요 지문도 중요합니다만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연결시켰다 이걸 저희가 연동하여라고 표현. 연동. 그래서 여기를 연결했다 이거를 연동이란 지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들. 연동하여 저희가 설치합니다라고 해서 지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7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저희가 건설 기준임에 대해서 지문 나와 있죠, 부분들. 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한번 잠깐 보시죠, 부분들. 자, 지문 저희가 7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다 해서 잠깐 보죠. 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관련한 지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 관련해서 일단 규모는 최소 어느 규모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규모는 여기 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한 규모는 최소 규모가 나와 있는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이라면 해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이라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이라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저희가 건설합니다 해서 여기는 규모 하나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무조건 다 저희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설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이 대상 공동주택 관련해서 보시면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그러면 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지어할 공동주택의 범위는 어느 대상의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면 이와 같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지을 거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지문은 빠졌습니다. 하나 이제 추가한다면 이 공동주택은 이와 같은 세 가지 공동주택을 짓고자 한다면 그래서 이 계획 대상의 세 가지 공동주택이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라면 저희가 아파트하고 아파트와 그 다음에 연립주택과 그리고 저희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이 세 가지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하나, 둘, 세 가지 중의 어느 하나의 주택을 지으려면 그때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합니다 해서 7번 지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규모와 범위 정도. 그럼 기술은 이 세 가지 대상 중 하나에 드는 저희가 기술은 저희가 다섯 가지 기술 중 하나입니다. 다섯 가지 기술 중 하나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 절약 친환경 주택을 건설한. 여기서 뭐 다섯 가지 기술을 이제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자 밑줄을 하나 끌 건데요. 다섯 가지 기술과 밑줄을 끌 건데 다는 끌 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 밑줄에 이제 보시면 다섯 가지 기술 1번에서부터 쭉 해서 이제 보시면 5번까지 다섯 가지 기술이 나와 있는데 1번부터 5번이 나와 있는 지문까지 해서 보시면 여기서는 밑줄을 끌 건 여기 1번, 5번 공이 똑같으면 여기는 등 다음에 여기를 밑줄을 끌 겁니다. 그래서 등 다음에 뭐 어떤 기술이냐 중요한 것은 1번부터 5번에 등 이것보다는 등 다음에는 이게 무슨 기술인지 요걸 저희가 밑줄을 끌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간단히 몇 개를 봅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지문에 가보면 지문 일단 동그라미 1번 고단열 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 확보 및 친환경 자재 사용 등 다음에 해서 밑줄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1번 2번은 역시 마찬가지 등 다음에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밑줄 3번은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이용기술 3번 4번은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 환경 조성 기술 동그라미 4번. 자, 동그라미 5번. 에너지 절감 정보 기술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저희가 5번까지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부터 저희가 5번까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술 중 어느 하나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저희가 건설을 하게 됩니다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을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 그래서 그 방금 봐도 밑줄을 그었던 다섯 가지 기술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해서 이 세 가지 대상 공동 짚고자 한다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합니다 라는 지문입니다.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 여기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체크하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문에 저희가 친환경 건축물 저희가 건축물 인증 제도입니다 해서 지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관련된 보시면 여기도 보면 몇 가지를 쭉 정리할 건데요. 자, 그 중에 보면 양가로 혹시나 보면 S 동그라미 양가로 2번에 저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리고 환경부 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 기준. 그럼 여기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에 관한 인증 기준은 몇 가지 인증 기준을 정할 거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질문에 1, 2, 3, 4, 5. 그래서 여기는 인증 기준은 5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문 나와 있는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해서 1, 2, 3, 4, 5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1번에 인증 기준 및 절차, 2번은 표시 활용 방법, 3번 유효기간, 4번 수수료, 그리고 5번에 인증 등급 등 관련해서 1번부터 5와 관련된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고시하네요. 양가로 2번 나와 있고요. 자, 저기 이제 보시면 여기는 보면 한 장을 넘기게 되면 관련해서 양가로 5번에 인증 신청 등에 가보시면 관련한 수치 몇 개만 확인 한번 해보죠.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인증기관의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접수된 날부터 며칠 이내 처리합니까? 40일 이내입니다. 40일 이내에 처리한다. 예, 4번.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건축주 등의 사유를 통보 1회 안에 며칠의 범위에서 20일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고요. 5번.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 등이 제출한 서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건축주 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 등의 제출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서 동그라미 5번 나와 있고요. 자, 양가로 6번 인증심사입니다. 자, 인증심사를 거친다면 해서 두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에. 그러면 인증심사를 거쳐 등급은 몇 등급의 등급으로 나눌 거냐. 그래서 마지막 줄이에요. 이 경우 인증 등급은 가장 좋은 게 최우수, 두 번째가 우수,
우량 일반이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 여기 등급은 저희가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최우수, 우수, 우량. 그래서 최우수, 그 다음에 우수, 그 다음에 우량. 그래서 그 다음에 우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최우수, 우수, 우량, 그 다음에 일반에서 이렇게 네 가지 등급을 정합니다. 근데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으로 물어보세요. 이거를 제가 보면 지금 각각 양가로 가보면 그린 1, 2, 3등급이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그린 이거를 그린 1등급, 그린 2등급, 이거를 그린 3등급, 그린 이거를 저희가 4등급이다. 그래서 그린 1, 2, 3, 4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인증 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을 그린 1, 2, 3, 4를 이렇게 나누어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부분들. 그 부분 정도까지만 정리하셔서 여기 8번에 나와 있는 지문은 그 부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한 장을 넘기면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문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저희가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다.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두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첫 번째 세대수. 그러면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표시하면 대상 세대 최소 몇 세대 이상이냐. 그래서 09번에 가면 일단 세대수가 사업주체가 1000세대입니다. 1000세대 이상의 공동을 공급할 때는 등급은 관련 등급 밑에 양가로 1번에 1, 2, 4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공동주택 성능 등급은 세대수 몇 세대? 1000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등급은 5가지입니다. 여기도 5가지 등급인데 여기는 이 5가지 등급은 꼭 여기는 여러분이 다음의 등급이다. 그래서 여기 지문에 들어갈 지문이 뭐가 들어간 요거는 여러분이 요거는 꼭 기평 준비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등급은 가로치고 등급은 다 뒤에 똑같으니까 등급이 있는 앞에 있는 이 지문만 가로치세요. 자, 볼까요? 1번은 소음, 관련 등급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관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면 관련. 그래서 관련 등급이기 때문에 그 관련 등급은 가로칠 거고요. 그 앞에 있는 요 지문만 관련 영어를 가로칩니다. 여기는 1번은 소음 양가로, 2번은 구조 양가로, 3번은 환경 양가로, 4번은 저희가 여기는 생활 환경 양가로, 5번은 화재 소방 양가로. 그래서 1번 소음,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소방해서 이 5가지 등급 양가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분 9번 나와 있고요. 자, 10번은 장수명 주택 건설 기준 및 인증, 장수명 주택 건설 기준 및 인증 제도 등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 장수명 주택 관련해 여기다 보시면 등급은 양가로 2번에 등급은 장수명 주택 관련 인증 등급은 1번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네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양가로서 하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사업주 최소 몇 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 여기도 1000세대입니다. 그래서 장수명 주택 건설 관련 부분에 따른 그 공동택 공급에 관한 세대수를 물어보면 여기도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최소 지금 양가로 2번에 있는 네 가지 등급 중에 최소 어느 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3번에 가시면 양가로 이의 인증제도에 따라 최소 등급은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는 양가로 이의 인증제도에 따라서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양가로 3번 지문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장수명 주택 건설 기준 및 인증제도 등에 대해서는 일단은 양가로 2번에 네 가지 등급과 2번의 세대수는 저희가 1000세대 이상과 최소 그 네 가지 등급 1000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할 때는 어느 등급 이상을 인정받아야 됩니까? 일반 등급 이상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나와 있습니다. 7번은 그냥 밑에 나와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해서 1번의 건폐율, 2번의 용적률을 보시면 조례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100분의 110 여기 수치 정도 간단하게 확인하셔서 장수명 주택은 세 가지 양가로 2번,
야한가로 3번, 야한가로 7번 관련해서 그 수치 관련 또는 용어 관련 질문까지 해서 장수명 주택을 정리합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